적성검사 기초다지기 OT 강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적성검사는 일반적인 사기업들이 취업 때 채용 과정에서 보는 필기 시험이죠. 우리가 공기업에서는 해당되는 시험이 NCS, 흔히 말하는 직업기초 능력에 해당되는 시험이고, 대기업은 이제 적성검사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적성검사에 관련된 기초다지기 강좌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강의는 우리가 공기업 단계에서 여러분 수강을 하는 강의이잖아요. 그런데 공기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대기업을 같이 하고 싶다는 학생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해당되는 보험 강좌를 오픈하는 것이고, 보험 강좌는 대기업과 공기업 강의가 겹치는 부분이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보는 강의는 나는 대기업만 가겠다는 학생 같은 경우에 보험 강의를 다 들으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공기업 가는데 대기업을 플러스 알파를 하겠어, 같이 하겠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통된 부분을 빼고 해당되는 대기업에서 이제 공기업에서 없는 대기업만에 있는 유형만 추가적으로 몇 강만 더 들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 전제로 공부하면 되겠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두시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보면 간단하게 강의하기 전에 제 소개는 아주 짧게만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름이 이완이고, 오늘 강의하는 인적성검사 NCS 출제기관의 대표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잘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 인적성검사 출제기관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연구소이죠.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 12년 동안 파트너로 일을 했고, 또 서울시와 정부가 출연해서 만든 이런 인적성검사 출제기관이 있습니다. 중앙심리교육연구소라고 해서 코앱 한국직무능력 인증시험을 출제하는 기관이기도 하죠. 거기에 2대 소장을 역임하기도 했고, 본 강의는 공기업 단계에서 올라간 강의에 해당된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저에 대한 소개는 사실 대학에서 제 강의 많이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미 유튜브에서만 보통 최근 1년 동안 50만 명 이상이 봤기 때문에 거의 상당수 학생들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제 강의는요, 제가 다양한 이력, 좋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제 강의가 좋아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저는 요거만큼 명확히 알려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이런 형태의 인적성검사 강의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강의하는 강사들을 보게 되면은 세 가지 부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보통 국어, 영어, 수학을 가르치거나, 이제 해다가 비슷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 대한 적성검사를 강의하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대기업이나 일반 공기업에서 인사과에서 있다가 이 강의를 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이런 축제에 관련된 일을 했다라고 해서 강의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먼저 흔히 말하는 고등학교 수능이라든지 기타 그런 데서 국어, 수학을 가르치다가 적성검사를 강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비슷해 보이지만 원리가 다르거든요. 그 원리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의 전달이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사과 출신들은 뭡니까? 인사과 출신들은 우리나라 대기업, 공기업 중에서 인사과 출신이 필기 적성검사나 ACS 출제하는 기업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인사과 출신들은 여러분과 똑같이 책 보고 공부한다면 강의하는 거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같이 시험 본다고 하더라도 점수가 더 높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는 없겠죠. 자, 마지막, 저와 같이 출제 기간에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출제 기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형태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흔히 말하는 메이저 출제 기간에 소속됐다가 강의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거의 제가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잘난 체하는 겁니다. 제가 유일하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주로 우리나라 이런 형태의 우리나라 채용 모듈에 대해서 선도하는 기업에 관련돼서 가장 원리 중심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건 유일한 강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공부한다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태의 강의를 통해서만 꼭 알 수 있는 그런 적성의 원리 관련된 부분의 대부분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강좌가 바로 본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학원에서 강의를 듣든 어디서 강의를 듣든 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강의가 바로 본에 해당되는 적성검사 기초단위 강의다라는 전제로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항상 어떤 강의든 간에 제 강의는 제 강의의 특징부터 말합니다. 제가 이제 해당되는 NCS 기초단위 강좌도 똑같은 내용을 얘기했는데 뭐냐면 제 강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자, 먼저 저는 LTE처럼 말이 빠르고, 그다음에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혀가 짧습니다. 놀라운 건 코에 비염도 심하죠. 그것처럼 듣기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왜? 실제 원리를 배울 수 있는, 출제 원리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강좌이기 때문에 꼼수가 아닙니다. 꼼수로 성적이 늘지 않거든요. 제가 꼼수와 출제 원리가 뭐가 다른지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꼼수 관련된 부분은 그 문제에서 좀 많이 변형해서 풀 수 없지만 원리라면 대부분 변형해서 풀 수 있거든요. 그런 원리를 공부하시면 성적이 늘어요. 꼼수는 아무리 하면 뭔가 배운 것 같고 뭔가 풀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나지만은 실력이 늘지 않거든요. 실제 문제 거의 쓰지 못하거든요. 그런 걸 배워서 내가 합격하는 데 높지 않고, 그런 걸 배워서 합격한 학생들은 원래 능력이 좋은 학생이지 능력이 안 좋은 학생들이 그걸 배워서 합격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전반적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원리가 뭔지 내가 명확히 전달해 줄 것이고, 물론 그 강의를 들으실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말도 빠르고 혀도 짧고 비염도 심한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야 될 강의가 바로 본 강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대기업 강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기업에 대한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하면 일단 먼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되는 시장은 지원 전략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사기업, 대기업 지원하는데 지원 전략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지원 전략이 뭐가 있죠? 뭐가 가장 중요한 지원 전략이죠? 최고의 전략은? 그렇죠. 없습니다. 뭐냐면은 공기업은 지원 전략이 있어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기업은 지원 전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채용 인원도 잘 공개하지 않죠. 직무별 채용 인원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언제 보는 날짜도 명확하게 빨리빨리 알려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정보를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 전략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결론적으로 일단 무조건 대기업이 많이 지원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 채용의 구조가 대기업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그보다 약간 더 작은 중견기업이 하고 좀 더 작은 중견기업, 점점 중소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점점 채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의 규모가 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처음에 가장 큰 기업부터 지원을 했다가 안 되면 중견기업 지원하고 안 되면 중소기업 지원해서 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기업의 대기업의 채용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최대한 많이 지원함으로써 해당되는 자소서나 필기에 관련된 거 자꾸 응시해보고 자꾸 시험을 봄으로써 실력을 늘리고 그럼으로써 서서히 실력이 늘어가면서 나한테 맞는 규모의 기업에 입사하는 그런 흐름이 해당되는 대기업의 일반적인 취업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전략은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많이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단 내가 꼭 가고 싶은 기업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그 기업스러운 경험을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정도 하시면 되는 것이 바로 대기업에 관련된 지원 전략이다. 결론은 없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지원 전략도 없는 그런 대기업, 일반 사기업의 채용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를 본다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채용 구조는 거의 모든 기업이 예외 없이 서류, 필기, 면접이라는 3개 단계로 사람을 선발해요.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에서 필기 시험을 보지 않는 기업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 99개 기업이 다 필기 시험을 봅니다. 거의 다 본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다 본다고 할 수가 있고 당연히 서류과 면접은 또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모든 기업이 그냥 전체 기업이 거의 다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서류와 필기와 면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선발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 많은 대기업, 그 많은 기업 중에서 삼성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왜 삼성을 예를 들어보냐? 삼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당연히 누구나 알고 있는 가장 큰 기업이죠. 그만큼 채용 인원이 많다라는 거죠.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큼 많습니까? 자, 삼성은요, 항상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채용을 할 때 각각 4,000명 정도를 사람 선발합니다. 상반기다 4,000명 뽑고 하반기다 4,000명 뽑아요. 근데 그 4,000명은 대졸 학생만 말하는 겁니다. 대졸 학생만 4,000명 정도를 뽑아요. 그럼 그 4,000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많은 규모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엄청난 규모이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SK가 채용하려는 기사가 나왔어요. 뭐라 나왔냐? SK가 2018년도에 약 7,000명의 학생을 채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7,000명의 인재를 채용했다. 근데 그 SK가 발표한 7,000명은 상반기, 하반기 합친 숫자입니다. 거기다가 그 안에는 대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졸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초대졸, 대졸까지 모든 걸 다 합친 거죠. 거기에다가 정규직 인턴까지 다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숫자 그 정도 된다고 하는 건데 그 중에 대졸은 몇 명 됩니까? 대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삼성이 얼마큼 많은 겁니까? 삼성이 뽑겠다는 상반기, 하반기 각각의 4,000명은 우리나라 2위가 현차고 3위가 SK고 요즘 4위가 LG죠. 근데 2위, 3위, 4위를 다 합친 숫자만큼 많은 숫자예요.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대기업 가고 싶다는 학생들은 삼성만큼은 꼭 지원하셔야 됩니다. 왜? 채용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막 커트라인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 많이 뽑는 기업을 지원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꼭 삼성만큼은 지원하는 것이 좋다라는 전제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삼성은 말이죠. 보통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각각 4,000명을 뽑아. 그럼 보통 그러면 그랬을 때 지원자가 몇 명입니까? 물어보게 되면은 보통 상반기, 하반기 각각 삼성은 항상 지원자는 10만 명 내외가 서류에 지원합니다. 그 중에 서류를 통과해서 삼성의 필기시험인 GSAT, 옛날에 사트라고 얘기하는 GSAT를 응시하는 인원은 4만 명 내외가 됩니다. 이걸 통과해서 면접을 본 인원이 한 10,000명 되죠. 그 중에 4,000명을 뽑는 구조가 삼성의 구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숫자를 직관적으로 딱 봐보십시오. 확 느낌이 오죠.
뭐냐? 서류의 경쟁률은 10만 명에서 4만 명 뽑으니까 어차피 2.5대1 되고, 면접도 10,000명에서 4,000명 뽑으니까 2.5대1 되죠. 근데 GSAT 필기만큼은 4만 명에서 10,000명 되니까 경쟁률이 4대1이 되죠. 그러니까 경쟁률을 봐도 필기가 가장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혹시 내가 지금 3학년이야, 곧 인턴 지원해, 4학년 곧 취업 지원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곧 취업에 지원을 하는데, 채용 지원을 하는데, 그때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겠다고 인턴을 또 새롭게 하거나 무슨 알바를 하거나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3, 4학년이라고 하게 되면은 나의 취업 역량을 높이는, 나의 취업 확률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적성검사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적성검사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해당되는 이 삼성이 가장 큰 기업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도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 적성검사가 가장 핵심이 되겠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는데, 또한 놓치면 안 될 것이 바로 요거죠. 뭐? 바로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법적으로 공기업은 의무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사기업은 그냥 권장사항이에요. 사기업들 일반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안 하냐? 지금까지 최근의 경험을 보게 되면은 중소기업이나 기업 규모가 작았을 때 안 한 경우에 크고, 기업이 큰 기업, 5대 기업, 큰 기업일수록 최소한 면접만큼은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는 거죠. 일부를 도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서부터 블라인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펙 같은 걸 다 안 보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볼 게 없어지거든요. 그때부터 중요해진 게 뭡니까? 바로 필기의 점수라는 거죠. 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는 필기 점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기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블라인드 채용의 도입에 의해서 더욱더 필기가 중요하게 된 흐름이 바로 최근의 흐름이다라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바탕으로 일단 우리가 일반적인 대기업들은 말이죠, 채용 설계를 어떻게 하는가 먼저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채용 설계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봤듯이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서류, 필기, 면접을 2번 정도 봐서 면접에 관련돼서 사람 선발하는 그런 기업에 따라 하게 되면은 모든 기업들은 그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 단계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기업, 특히 그 기업 중에서도 직무별로 다 다르죠. 그래서 모든 기업은 자기한테 맞는, 자기 기업에 맞는 인재상을 미리 선정해 놓고 그 인재상 중심으로 사람 선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우리 기업은 필요한 인재상이 다음과 같은 총 5가지가 필요해. 그러면은 다른 걸 막 측정하는 게 아니라 5가지만 측정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우리 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영역만 한 4가지에서 6가지, 7가지 정도 측정하는 건 최근의 흐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A라는 기업이 5가지가 필요해서 이걸 측정했다라고 했었을 때 이 5가지를 먼저 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각 채용 단계별로 배분하는 것부터 먼저 해요. 언제 측정을 할지는.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각 역량은 말이죠, 무조건 한 번 측정하는 거 아니라 최소한 2번 이상 측정하게 구조를 짜놓습니다. 보게 되면 어떤 역량이든 다 2번 이상 측정을 하게 되죠. 일단 첫 번째 원칙은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뭐냐? 두 번째 원칙은 가운데 있는 인적성 검사, 필기시험은 최소한 모든 능력을 한 번 이상은 측정할 수 있게 구조를 짠다라고 하는 거죠. 왜? 거듭 강조되지만 서류와 면접은 사람이 하니까 주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능력을 전부 다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하기 위해서 꼭 필기 과정에서 한 번 정도 또 측정할 수 있게 구조를 짠다라는 거죠. 설계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필기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본 적성검사에 대한 본 강의는 기초 다지기 강좌예요. 기초 다지기 강좌여서 이제 기초 다지기 강좌는 말이죠. 제가 이제 NCS 기초 다지기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공기업의 NCS와 대기업의 적성검사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일단은 이렇게 구조가 짤 수 있거든요. 일단 대기업의 적성검사에 측정한 요 내용, 이제 공기업은 요 내용인데 그때 이 대기업에 관련된 부분 기초 다지기는 다 강의를 합니다. 다 강의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는 빨간색만 적성이 특유한 내용이고 나머지 이 파란색은 사실은 공기업 HS에 있는 거 거의 일치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치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나는 대기업만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은 이거를 다 공부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난 대기업 공기업을 함께 하겠다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 중에 빨간색만 들으시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 강의에 있는 OT 강의 들으시고 적성검사 전반적으로 흐름을 잡아주는 흐름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도용 추리, 도식 추리, 공간지각 상황 판단 정도 강의만 더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적성검사 내용은 요 4가지가 있는 거죠. 요 내용 추가적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NCS 초창기 때는요. 초창기 때 한 2년 정도 된 초창기 때는 말이죠. 기술 능력 안에 공간 지각력에 있는 전기도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왜? 마치 기술 능력이 설계도 보는 것과 전기도 보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나왔거든요. 최근 좀 덜 나오는데 잘 안 나오고 있긴 합니다. 뭘 말하고 싶으냐면은 여기 있는 순수 적성검사적인 내용 관련된 부분도 꽤 많은 부분이 공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연결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공부하는 것도 또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자, 또 하나 뭐냐면 요에 해당되는 4개 파트는 미리 공부를 한번 처음에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보는데 근데 이걸 말하고 싶어요. 뭐냐면 근데 난 공기업 중심으로 준비를 계속 지원하고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여러분들이 막판에 대기업이 지원하게 됐어. 낮자리 비슷한 한번 지원해봤어. 라고 했었을 때 대기업에 많은 시간 쏟아붓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했었을 때 요 해당되는 걸 한 번 정도 잘 끝내놓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공기업만 열심히 공부하다가 그다음부터는 내가 대기업 지원할 때는 꼭 이 부분 다시 공부하기보다는 그냥 그때는 모의고사로 전개도 충분하거든요. 이것만 잘 끝내놨다고 하되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대기업 지원할 때도 부담 없이 하려고 하게 되면은 최소한 처음 공부할 때 대기업 공기업 유기적으로 함께 공부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은 대기업과 공기업의 채용 모듈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공 능력이 보지 않는 기업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함께 지원할 수 있으면 그만큼 합격할 확률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취업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굳이 내가 내 취업할 확률을 굳이 범위를 좁힐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넓히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두 가지를 같이 하면 좋을 것이고 혹시 그렇지 않다. 그냥 오직 적성만 하겠다는 학생들은 그냥 적성 기준하게 그냥 쭉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두 개를 같이 하겠다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통된 걸 빼고 나머지만 들으시면 될 것이다. 라는 내용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본 강의는요. 본 강의는 적성의 기술이라고 하는 강좌로 이 책으로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는데 책을 사면 훨씬 더 듣기 좋겠지만 꼭 책이 없어도 됩니다. 왜? 저는 본 강의 문제를 프린트로도 제공하거든요. 여러분들 프린트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책 사기 부담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를 출력해서 학습해도 충분히 될 것이다 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책이 편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프린트로 들어도 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까지 하시고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기업 적성검사 강의를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하는데 적성검사에 관련된 건 특징은 있거든요. 어떤 특징이냐면 이런 적성검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적성의 수리 파트다. 공기업도 NCS의 수리 파트가 나오잖아요. 나오게 되면 학생들은 그걸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그걸 왜 내냐는 거죠. 아, 취업해서 내가 기업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런 수리 파트가 뭐가 필요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직무랑 관련성이 없잖아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도 그런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왜 취업시 보는데 폭력 농도 문제를 왜 물어보냐 그렇게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거기에 취준생들이 그냥 엄청 달려들어서 맞다라고 막 지지해줬었는데 엄밀히 말하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런 모든 적성검사 NCS의 내용들은 다 직무 능력과 관련성이 있어요. 뭘 말하고 싶으냐. 방금 말한 수리력 문제를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정식 문제가 직무 능력과 관련성이 있어요. 뭘 말하냐면은 만약 여러분의 수학을 측정하고 싶다고 하게 되면은 수학 문제, 특히 수능 점수를 그냥 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적성검사 나오는 수리는 달라요. 일단 출제 범위가 고등권 안 나오죠. 고등권 안 나옵니다. 미적분 같은 거 안 나오죠. 오직 중등권까지만 나와요. 근데 왜 그러느냐? 중등권 관련된 나오는 그 영역에 나오는 통역, 농락 그런 류의 문제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기본적인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꽤 많은 문제가 공식이 없어도 풀 수 있거든요. 즉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도 감각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각적으로 푸는 문제는 보통 수학으로 공식으로 풀었을 때 1분 걸리는 거, 2분 걸리는 거는 감각적으로 대부분 10초, 20초 풀리거든요. 그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즉 수학을 측정하지 않고 머리 좋은 애를 직접 뽑겠다. 그냥 머리 좋은 애를 좀 높게 주겠다라는 것이 적성검사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걸 수학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적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뭔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강의를 하면서 계속 적성적인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때 말하는 적성적인 방법은 국어 수학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인 방법을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감각적인 방법을 많이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근데 그런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돈 내고 배운다고 해서 한 데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건 실제 출제 원리를 잘 알고 실제 출제를 많이 해본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본 강의를 통해서 출제 원리를 열심히 배우겠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아마 본 강의가 여러분이 혼자 공부할 때 한두 달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집중해서 들으셔서 꼭 여러분이 원하는 대기업 가는데 중요한 진검다리를 본 강의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같이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